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월요일, 밤 7시 4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시황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진시황의 비밀이라는 책을, 이겁니다, 바로. 진시황의 비밀이라는 책을 리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북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종이책인데 스캐너로 스캔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봅시다. 잠깐만요. 페이지를 찾아 가지고 이 책을 쓴 사람은, 진시황의 비밀이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은 리카이 위엔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베이징 대학과 도쿄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일본 슈지츠 대학에서 인문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역사학에 대한 단계적 모델론을 주장하며 다각적 역사 분석 이론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논문 한제국의 건국과 유방, 군공, 수혜 계층에 대한 연구 등을 저술했다. 이후 추리와 연상 기법을 동원한 책 부활의 역사, 진제국의 붕괴로 화제를 일으키며 역사학계의 셜록 홈스라는 명성을 얻었다. 2008년에는 동방TV 세설신어라는 프로그램에서 진나라 역사 미스터리를 강연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책 진시황의 비밀은 그 강연을 바탕으로 기존 사례를 재해석해 진시황과 관련한 미스터리를 추적해 나가고 감춰진 전국시대 말기 역사와 진시황의 참모습을 바로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은 이제 하병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양반은 이제 경희대학교 한국의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했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어 전문 번역가로 이제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진시황의 비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시황의 초성화라는 거고요. 전번에 나무 위키에서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농면용 1999년 2월 진시황릉 2호 병마용경에서 병마용의 두상이 발굴되었다. 강인한 얼굴이나 표정을 통해 과거 진나라 군대의 위험을 엿볼 수 있다. 이런 호랑이 같은 병사들은 진시황 대의 통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강인해 보이고 아주 이래 보이는 얼굴이, 이게 말이죠, 병마용경의 얼굴입니다. 병마용경의 얼굴인데 이런 강인해 보이고 아주 위험 있는 그런 진나라 그때 당시의 병사가 이랬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진나라가 이제 중국을 천하통일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흑부척독 경척독이라는 건데 1975년 호북성 운몽현 수호지 사호 진묘에서 진왕정 24년에 전장에 출전한 형제가 보낸 가서가 출토되었다. 이 귀중한 두 통의 가서 덕분에 진시황의 통일전쟁을 생생하게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편지를 쓴 두 주인공, 흑부와 경이 속한 부대는 진나라 명장 왕전이 지휘하던 초나라 정벌군이었으며 적군은 초나라 마지막 왕인 장평군과 항우의 조부인 항연이 이끄는 초나라군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223년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원전 시대에도 이렇게 문자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상용 문자 비슷하기도 한데 하여튼 좌우지간에 문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원전 시대라고 해서 너무 얕보면 안 됩니다. 벌써 이 시대에 문자로 기록하고 할 건 다 했다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방영도량이라는 건데 겉에 새겨진 진시황 26년 도량령 통일을 명하는 조서.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 내린 명령을 여기다 새긴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도량령을 통일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도량령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현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미터, 센티미터, 그 다음에 그람, 킬로그램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낭야대에 놓인 진시황과 서복의 동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갱유곡 현재의 섬서성 임동 만년의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꿈꿨다. 선약을 구하기 위해 진시황 주변에서 수많은 병사와 술사들이 몰려들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갱유는 진시황을 속인 방사와 술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여러 그렇게 영생의 불로장생에 그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이 진시황이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기꾼들을 처벌해서 죽인 거라는 겁니다. 이 갱유곡이. 그러면 왜 진시황은 그렇게 불로장생에 집착했을까?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우리 평범한 국민들은 옛날 노인네들이 그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하잖아요. 신세한탄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고 고생이 되고 이러면 차라리 저 애들 대각 죽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신세 타령하는 노인네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삶이 괴롭거든요. 삶이 괴롭고 고생스러우면 그렇게 빨리 죽어져야지, 이런 이제 빨리 죽어지는 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진시황이야 그렇지 않죠. 맨날 아주 호화로운 왕궁에서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좋은 음식을 먹고 백성들이 먹어보지도 못하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매일 아주 아름다운 여자들 꽃밭에서 살고, 왕인 여러분들 궁궐의 궁녀들이 아무 작업복이나 입고 궁궐에서 근무하겠습니까? 아주 있는 대로 멋을 부리고 몸에다가 향유를 뿌리고 향수를 뿌리고, 이 향유라는 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향유를 뿌리고 이렇게 아주 치장을 하고 이렇게 근무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몸 치장을 한 어여쁜 여자들 숲에서 꽃밭에서 살고, 딱 명령을 내리면 몇십 명, 몇백 명이 그냥 쫙 모여서 분부대로 나옵니다 하고 그냥 결행을 하고, 그러니까 죽는 게 안타까운 거야. 아주 영생토록 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불로장생에 이렇게 집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대나무에 기록한 것입니다. 대나무에 이제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를 이렇게 껍질 같은 걸 깎아가지고 이렇게 대나무에 기록했던 거죠. 그때 당시는 이제 종이가 없으니까. 기원전 306년 주간에는 진시황 원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나무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기원전 306년 진시황 원년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06년에 벌써 대나무에 이렇게 글씨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동 지방이나 이런 데는 나일강이잖아요. 이집트 문명. 나일강에 있는 문명에서는 어떻냐면 이 파피루스. 잠깐만요. 얘기를 하다가 마우스를 떨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 그쪽 나일강 쪽에는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17년 승상계 상동과 1982년 천진의 한 고철더미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발견된 거는 이제 1982년에 발견이 되었는데 천진의 한 고철더미에서 이게 발견됐다는 겁니다. 동과에 등장한 전국시대의 승상계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진시황의 통일전쟁과 당대 정세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열쇠였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의 한문과는 좀 약간 다릅니다. 이게 상용문자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상용문자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자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기원전 시대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게 확실합니다. 상용문자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진나라 소전체 12글자가 새겨진 벽돌, 진나라의 아방궁에서 출토된 벽돌에 새겨진 12글자는 해내 계신 새등 송집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모 기인이다. 이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사실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천하 백성들이 항상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 한문을 사용하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 한문이 상당히 그래요. 그래서 잘못 읽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죄수 무덤에서 출토된 이 기와 조각. 그러니까 기원전 시대도 벌써 기와가 있었네요. 이런 기와를 기원전 시대에 찍어냈다 이겁니다. 이거는 여불위과 1957년 호남성 장사에서 출토되었다. 상인 여불위는 진나라 공자 자의를 왕으로 만드는 도박을 감행한다. 그 결과 여루에 봉해지고 진시황의 중부가 되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노예의 난에 휘말려 자결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초왕-웅한 통정, 초유왕-웅한 때 만들어진 것으로 1933년 안희성 수연 주가에서 출토되었다. 초유왕 10년 초나라의 권력성장의 정변이 발생하자 정변 세력은 유왕과 그 뒤를 이은 애왕이 고열왕의 아들이 아니며 영윤이었던 주신군이 임신한 여인을 고열왕에게 헌상했다는 이야기를 퍼뜨렸다. 이 이야기는 진시황 출생 과정에서 다시 등장해 비슷한 양상으로 퍼져나갔다 이런 얘기네요.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목록을 보면은 진시황은 누구의 아들인가? 그래서 이제 진시황은 누구의 아들인가? 여불위의 아들이라는 그런 소문이 많이 있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전번 시간에 내가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 신돈의 아들이었다. 이런 공양왕이 공양왕의 아버지가 우왕이 아니고 창왕인지 우왕인지 하여튼 우왕인지 창왕인지 그렇게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고 신돈이가 아버지였다. 그런 거를 이성계 일파가 끊임없이 주장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진시황도 그런 식인 겁니다. 여불위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는 겁니다. 진시황은 누구의 아들인가? 여불위 스캔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아우 성교는 왜 반란을 일으켰나? 그 다음에 노예의 표적은 진왕 영정인가? 천하통일, 여불위 이후 국정은 어떻게 운영되었나? 동과 속의 승상계와 상은 누구인가?
전국 시대는 어떻게 종결되었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몰락, 진시황후는 존재했나? 진시황은 왜 태자를 책봉하지 않았나? 사라진 역사, 사마천은 왜 의혹을 만들어냈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진의 척열전은 왜 기록되지 않았나? 진나라의 천하통일은 필연적 결과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문이 나오는데, 시작하는 글이 나오는데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 미스터리를 추적하면서 이 책은 기존의 단순한 역사 인문서적이 아니라 독특한 시각의 역사 추리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 속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미스터리 해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와 수수께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수께끼는 단순한 퀴즈를 말하지만 미스터리는 서로 연관성 있는 의혹들이 한데 얽혀있는 걸 가리키니까요. 이런 의혹들은 서로 연관된 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순서대로 풀어야 합니다. 이 책은 진시황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대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진시황은 그 유명세만큼이나 숱한 의혹에 휩싸인 인물입니다. 그 자욱한 의혹 덩어리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진시황의 전생애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호사가들의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첫째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진시황의 친부가 영희일까 아니면 여부류일까 라는 출생에 관한 미스터리입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이 진시황의 그 아버지가 영희가 아니고 여불이라는 그런 그 소문이 있다, 이런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더워서 오늘 땀을 많이 흘렸더니 물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물을 먹으면서 얘기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시황과 면수, 노예, 배다른 아우 성교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 반란과 음모에 대한 미스터리이며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진왕, 영정의 당숙인 창평군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진시황이 친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훗날 반기를 들었는지, 전국 시대는 어떻게 종결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세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이어 왜 진제국이 급격히 몰락했는가, 뭐 이런 미스터리들을 이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죠. 미스터리를 뭐 완전하게 풀 수는 뭐 지나간 역사에 대한 미스터리를 어떻게 그 뭐 완벽하게 풀 수 있겠어요. 다만 추적할 뿐이죠. 추적. 진시황은 누구의 아들인가? 사마천이 남긴 단서. 이 중국에는 사마천이라는 그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사마천도 한번 그 인간 탐구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근데 이 사마천이 쓴 그 역사서에는 진시황의 생부가 누구일까 하는 문제는 참으로 오래된 역사 속 미스터리입니다. 진시황은 성이 영이고 이름이 정으로 성이 영이라는 겁니다. 영시에다가 이름이 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정이죠. 전국시대 조나라의 수도 한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한단의 볼모로 잡혔던 진나라 공자 자유였습니다. 그는 20살이 채 되기 전부터 볼모 생활을 한 자신이 비루한 처지를 한탄하며 시류에 빠진 생활을 했었죠. 진시황의 모친은 한단 지역 토지반 출신으로 정이 많고 노래와 춤이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서에 그녀 이름이 전하지 않고 단지 조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볼모 생활로 시리에 빠진 왕자와 부잣집 미녀와의 우연한 만남, 호사가들이 심심풀이로 입에 올리기 좋은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 같지만 이들 만남에는 둘을 이어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볼위라는 한단 지역의 거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자와 그러니까 볼모 생활로 그 시류에 빠져서 그 세상을 보내던 왕자와 부잣집 딸 미녀와의 우연한 만남, 이 만남을 누가 해줬냐면 이 여볼위라는 사람이 이 만남을 주선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볼위의 개입으로 미담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들의 사랑은 묘하게 변해버립니다. 더군다나 절묘한 시점에 진시황 영정이 출생하면서 더 이상 해지죠. 애매한 시점에 영정이 출생하면서 그의 생부가 자예인가 아니면 여볼위인가 하는 골치 아픈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여볼위가 이 두 그러니까 왕자와 부잣집 미녀를 이제 연결해 줬는데 그 연결해 준 그 시점부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 부잣집 미녀가 이제 출산을 한 것이죠. 애를 낳은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주 절묘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애인가 하는 의문점이 하는 골치 아픈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부친이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서민 등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도 언급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물며 천하를 자신의 안방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곧 천하인 왕실에서는 덜 나위가 없겠죠. 왕조의 운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그 왕실의 그 씨를 함부로 거론하겠습니까? 함부로 입에 발설하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이죠. 600년간 이어져 내려온 진나라 왕실에서 왕의 성이 영인가 아닌가라는 문제는 진나라의 왕위가 다른 성씨에게 넘어간 것인지 그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2000년 동안 학자들은 진시황 생부의 정체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건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문제가 사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이 일으킨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천은 왜 이런 번잡한 논란거리를 만들었을까요? 사마천은 진시황 영정의 출생을 사기 진시황본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진시황은 진나라 장량왕의 아들이다. 장량왕은 조나라의 볼모로 있을 때 여볼위의 첩에 반해 그녀를 아내로 맞았는데 그 아들이 시황제이다. 진수왕 48년 정월 한단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량왕이 조나라에 이제 볼모로 잡혀 있을 때 여볼위라는 그 거상이 자기 첩을 거상 여볼위의 첩을 이 장량왕이 이제 아내로 맞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볼위의 첩을 뺏어가지고 이 장량왕이 아내로 맞았다 이거죠. 근데 그 아들이 이 진시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볼위의 아들이냐, 하여튼 장량왕의 아들이냐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문으로는 이렇게 기록이,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시황이 붙인 장량왕은 성원용, 이름은 이입니다. 보통 공자 이라는 의미 자이라고 불렀죠. 달을 이자를 쓰는 것이죠. 영의는 진나라 33대 국왕으로 장량왕은 그의 사후 시호입니다. 사마천이 150여 년이 흐른 뒤 역사를 서술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기 기록에 장량왕이라는 칭호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장량왕이라는 것은 이제 영이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붙여진 시호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자이. 이 기록을 보면 진시황 영정이 진소왕 48년 정월에 한단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만 보면 진시황이 진나라 공자인 자이와 조이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간단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진시황 출생에 대해 사마천은 사기 여부리 열전에서 여부리 열전의 앞선 기록과 전혀 다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이가 쓴 여부리 열전이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그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부리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한단 지역 여러 무이 가운데 유달리 가무의 재주가 있었던 한 무이와 정을 통하니 그 무이가 임신했다. 자처가 여부리와 함께 술을 마시다 그 무이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하며 여부리에게 그녀를 자신이 가두고 싶다고 했다. 여부리는 쉼이 불쾌했으나 자신이 가산을 이미 자초에게 모두 투자했고 자초를 이 부분은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옅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 스캐너가 이거를 스캔하는데 이렇게 좀 잘 안 됐어요. 똑같은 이 검정색이면 똑같은 톤으로 스캔을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딩 이 부분은 리딩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불이라는 거상이 여러 자기가 자기 여불이라는 거상이 여러 여자들을 거느렸다는 겁니다. 무이라는 게 이제 춤추는 여자들이죠. 춤추는 여자들을 여러 명 거느렸는데 자초가 여불이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초라는 건 이제 진시황의 바로 부모죠. 진시황의 부모. 진시황의 이제 드러난 아버지라는 건 공적인 아버지라는 거 아버지죠. 여부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무의를 보고 반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진시황의 아버지라는 자가 여부리의 첩을 뺏었다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 기록은 앞선 기록의 내용보다 좀 더 흥미진진하고 상세하죠. 상세한 정황 설명을 통해 영정이 여불위 자식이라는 점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마천이 미로를 설치하듯 사기 내에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술했기 때문에 진시황 출생 미스터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느 기록이 역사적 사실일까요? 어느 쪽이 사실이며 어느 쪽이 조작된 호구일까요?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용의자 명단. 예로부터 어른들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결정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점을 볼 때 어떤 점집에서는 좋은 운세라고 하는데 다른 점집에서는 불길한 운세라고 하면 행동을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에 대한 증거가 유죄 50, 무죄 50으로 갈리면 쉽게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사기 기록도 그렇습니다. 사마천이 기록한 두 내용에 근거해서 진시황의 친부가 자해인지 여벌유인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시황의 친아버지가 진시황 전의 왕이었는지 아니면
거상 여부리가 그 진시황의 아버지인지 이거를 그 가려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범죄 사건을 해결할 때 형사들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소거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갖가지 의심스러운 증거들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장 유력한 증거만 남겨두는 것입니다. 진시황 친부 미스터리 유력한 용의자는 단 2명이기 때문에 소거법을 사용해 친부가 아닌 사람을 제거하면 남은 사람이 자연스레 친부로 판명날 것입니다. 그럼 형사들의 소거법을 좀 흉내내어 진시황 친부 미스터리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진시황 생부 미스터리에 관련된 용의자 2명의 프로필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프로필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독자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한 명씩 집중 탐문 조사를 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용의자인 여벌위 혐의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 여벌위는 성별은 남자고 나이는 30세, 사건 발생 당시의 나이는 30세고 국적은 위나라, 출신은 평민, 직업은 상인, 거주지는 그 복양, 한양적, 위나라 복양, 한나라 양적, 조나라 한단, 사건 발생지 한단, 사건과의 관계, 조의 정부, 자의 친구. 그러니까 조의라는 건 그겁니다. 진시황의 어머니죠. 영정의 중부. 두 번째 용의자 이름 영희, 이거는 이제 왕자입니다. 왕자. 성별 남자, 나이 20세, 사건 발생 당시, 국적은 진나라, 출신은 왕족, 직업은 외교관, 거주지는 진나라 함양, 조나라 한단, 사건 발생지 한단, 사건과의 관계, 조의 남편, 영정의 부친, 여불의 친구,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일일이 페이지마다 전부 리딩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남이 쓴 책을 인터넷상, 유튜브상에서 전부 리딩을 한다는 것은 저작권법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윤리적으로도 어긋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걸 뭐 다 리딩을 할 수는 없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누가 진짜 진시황의 아버지인가 객관적으로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저자도 뭐 이걸 가려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저자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죠. 그렇잖아요. 지나간 역사를 어떻게 객관적인 사실을 그렇게 yes, no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역사서를 참고를 하고 뭐 그런다고 해도 예스냐 노냐 이거를 판가름 낸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하여튼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34분을 경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저자가 진시황의 아버지가 진짜 누구인가를 가려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책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가지고 그 가설에다가 이 가설에 따라서 이 논리를 진행시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리딩하다가 너무 그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 6회 지금 그 진시황이 5회까지 됐죠. 6회를 하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거를 무턱대고 오래 글 수는 없고 다음 목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진시황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가려내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나간 역사적인 일을 아무리 역사서를 들춰보고 한다고 해도 역사서도 우리가 그 100% 역사서만 믿을 수 없는 역사서를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또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진시황이 여벌위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할 뿐이지 진짜 아들인가 아닌가를 밝혀내기라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진시황이 여벌위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다. 이런 얘기만 할 뿐이지 그걸 진위를 밝혀내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데 57, 54페이지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스터리 1심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동기로 판단했을 때 여벌위는 무죄입니다. 당사자는 물론 당시 상황을 봐도 화양 부인을 중심으로 한 초나락의 외척 세력이 이 문제의 조작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벌위는 진시황 친부 미스터리에서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진시황이 여벌위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목차를 또 봅시다. 하여튼 이 책을 쓴 저자는 진시황은 여벌위의 아들이 아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을 이렇게 내가 책을 구입해서도 그렇게 훑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책을 이제 그 진시황의 비밀을 파헤친다 이 책을 읽어보는데 다른 책을 구입할 걸 잘못 구입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보면은 별로 영양가 있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진시황은 누구의 아들인가? 여기서 이제 저자는 여블리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여블리 스캔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런 거고. 그래서 무턱대고 가다가 하여튼 무턱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다가 암호 페이지는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 진왕정 21년 한왕안이 영진의 어느 산에서 사망했다. 한나라 유민들은 한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 옛 도읍진 신정에서 저항운동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부흥운동에는 구심점이 필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를 부활시키려면 한왕을 옹립해야 했죠. 그럼 상상해 볼까요? 옹립하고자 하는 한안이 진나라 군대의 관할 속에 있긴 하지만 자신들과 멀지 않은 영진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신정에서 하여튼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내가 고려 시대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 우왕의 아들인지 창왕의 아들인지 그렇지 않고 신돈의 아들이다 이런 거를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일파가 꾸준히 그거를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거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 마지막 공양왕이 신돈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이성계 일파가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거를 좀 물음을 던지고 싶어요. 그럼 그때 당시 그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할 그때 당시 200년이지 1300년 때인지 내가 지금 데이터를 확인해 보질 않아서 정확한 연도수를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때 지금과 같은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어떻게 신돈의 아들이라고 계속 주장을 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신돈의 아들이라고 그거를 주장을 합니까? 남의 정말 밤에 어두컴컴한 데서 섹스하는 현장을 덮친 것도 아니고 뭘 가지고 그렇게 그런 헛소문을 자꾸 퍼뜨리고 이성계 일파가 그랬을까요? 어떤 아껴도 내가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어두컴컴한 데서 이 정사를 벌이는 현장을 덮친 증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과 같은 DNA 검사를 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신돈의 아들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가?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성계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려에 관한 고려의 마지막 왕을 되도록이면 어떻게 깎아내리고 비하를 시키고 이러려고 그런 얘기를 지어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뭐 대한민국도 보면 정권이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은 전 정권을 꼭 단죄를 하는 겁니다. 전 정권을.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성계 일파가 그 조선을 건국하면서 고려 시대 마지막 왕을 깎아내리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지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진시황도 그 여불위의 아들이다. 이런 거는 한마디로 깎아내리기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퍼뜨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퍼지니까 이 역사를 쓰는 사마천이가 역사서에 그런 얘기도 이제 비슷하게 기록을 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 듣는 얘기지만은 이걸 뭐 예스냐 노냐 아주 딱 무자르듯이 예스냐 노냐 이게 틀린 얘기다 맞는 얘기다 뭐 이렇게 아주 무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지나간 시대의 일을 지나간 역사의 일을 역사책만 들춰보고 이건 잘못됐다 이건 맞는 얘기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이 책을 너무 오래 리딩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리딩해봐야 그렇죠. 리딩해봐야 별 그게 없어요. 영양가 되는 얘기가 없겠어요. 내가 뭐 책을 잘못 택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 진시황에 관한 책이 서점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책이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 날인데요. 굉장히 더운 날씨에 피곤하게 일하고 또 밤에 와서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 녹화를 한 지가 한 40분? 40분에서 한 50분 경고가 했으라고 봅니다. 내가 정확히 시간을 모르겠어요. 처음 녹화해서 얼마를 경고했는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왜 모르냐면은 지금 내가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하는데 중간에서 이 문자가 와가지고 스마트폰이 이 녹화가 끊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 녹화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녹화를 해서 시간이 얼마나 경고가 됐는지 정확히 내가 알 수가 없다고 하죠. 녹화가 중단됐다가 다시 녹화를 한 바람에 정확히 얼마를 녹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짐작에 40분이나 50분 정도 경과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진시황은 이것으로서 지금 진시황이 6회째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틀린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유튜브를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녹화를 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면 유튜브를 한번 볼까요? 유튜브를 열어봅시다. 5회까지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녹화하는 게 6회네요, 6회. 하여튼 6회를 끝으로 진시황은 끝을 맺습니다. 끝을 맺고 다음에는 왕필. 왕필도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의 고대 사람인데, 고대 중국 사람인데, 왕필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왕필은 참 이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천재적인 사람인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일찍 세상을 떠났죠. 아주 약관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관이라는 건 젊은 나이를 약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죽은 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요절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절. 그러니까 왕필이는
요절한 사람이죠.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그러나 왕필은 참 머리가 좋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왕필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